이긴 위원장님, 어찌됐건 저찌됐건 오늘 12월 3일은 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우리 언론을 보면은요, 두 언론으로 나눠지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불법 계엄 2년, 불법 계엄 1년 이렇게 쓰는 데가 있고 12.3 계엄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네. 12.3 계엄이라고 표현하는 얼마 안 되는 언론 중에 이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또 어디는 뭐 일주기라고도 하고 예. 어디는 또 일주년이라고도 네. 하고 뭐 건너집에서는 그냥 아주 오랜 전부터 그냥 담백하게 계엄 1년이 맞고요. 예, 계엄 1년이 그다음에 맞다. 재판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언론도 그렇고 표현하다가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그것이 불법인지 정확하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합법인지 위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그 명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네. 아무튼 이제 오늘까지 중간 결산을 해 보면 이제 특검이 세 곳이 이제 계속 일을 해 왔는데 오늘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5명으로 집계가 됐더군요. 네. 고위공직자가 대통령 포함해서 5명, 군인이 16명, 경찰이 4명. 그리고 이제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 포함해서 수사 중인 사람이 3명. 그래서 수사 중인 3명은 빼고 재판에 넘겨진 기소가 된 사람은 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금 전에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줄탄핵도 그렇고 예산 삭감도 그렇고 또 굳이 탄핵 결정문에서 이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라는 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책임을 분명히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대안으로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특히 국민의힘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여요. 어쨌든 네. 정치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대화 타협이거든요. 그때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 그 폭주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더 만나자.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읍수하겠다는 말을 했다면 네.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지금과 더 다른 국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뭔가 군부 정권을 들어서서 그걸 해답으로 뭔가 여기는 것은 전 아직 뭐 이견이 있어서 네. 장동혁 대표의 이런 좀 메시지는 조금 아쉽다. 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더 잘하겠다는 그런 책임을 통감하는 표현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야당이지만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또 정당으로서 네. 더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중간에 있는 민심이 무엇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면 네. 이것 때문에 계엄했다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는 계엄 그리고 대통령 계엄을 막지 못한 여당의 당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정 부분은 평가를 하시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제 질문을 간단하게 줄이면 장동혁 대표는 4글자입니다. 책임 통감. 그런데 그동안 언론이 얘기했고 또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심을 한 것 같고요. 문장을 매우 다듬은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낸 그 고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과하지 말라는 거거든. 지금 저희 당의 강성 당원들은 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수용하면서 네. 뭔가 입장은 내야 하는 네. 거기서의 이제 그 절충점이 책임 통감 네.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근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은 이제 없었죠. 여기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그 뭐 한계랄까요? 네. 그 이제 그런 선에서 이제 한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네. 개인적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느냐 새로운 보수 정치 네. 보수 정치 재건하겠다 요 표현으로 이제 가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렇게 하는 못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담는 그 워딩 메시지를 새로운 보수 정치 여기에는 이제 그 본인의 생각은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과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담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 엊그제는 뭐 우리는 끊을 게 없다 이런 네, 말을 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간 거기에 거예요. 비해서는 진일보 한 거죠. 네. 근데 그 의미를 담은 건데 그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게 뭐 그건 그런 거냐라고 이제 한 보는 분들도 있겠고 네.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이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저는 보고 저희 당이 예. 그러면은 조금 더 한 발 정도 더 앞서 갔어도 저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실적인 고심은 인정을 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지역에서 느끼거든요. 그런 게. 저희 당 당원들도 심지어는 청년 당원들도 네. 계엄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면 나는 국민의힘과 이별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심했겠다라는 거 느껴지지만 근데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는 그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불과 이제 6개월 뒤면 치러야 되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표를 얻어 오려면 네.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느 수위까지가 필요한가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사과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제기해왔던 의혹들을 갑자기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그 사태가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 그때 사과를 했거든요. 사과를 하는 순간 그 이전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이 다 기정사실로 통용되기 시작하더라. 네. 이제 그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가령 집권 야당 집권이라는 빼고 국민의힘 당시 집권당이었던 이제 장동혁 지금의 대표가 만약 이거보다 더 이제 정확한 워딩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네.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갑자기 다 사실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네. 예, 일리는 있고 더더군다나 무슨 나치 전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거의 광적인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그 말씀에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 지역구에 그런 이제 젊은 분들이 계시다니까 네, 네, 제가 네. 드리는 그렇게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예. 저희 당은 당 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일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했어요. 김문수 대선 후보 한동훈 대표도 때도. 했고 예. 그 당시 원내대표도 했다고 예. 뭐 써 있더라고요. 한동훈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사과를 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거보다 사실은 좀 더 높은 수위의 그 입장 표명을 사과를 사실은 이미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이메시지도 영장이 기각 안 됐으면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안 나왔을 겁니다.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올린 건데 그런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스 말고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깜짝 놀란 뉴스는 사실은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입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만약 직위원이 직함에 대한 존칭을 빼버리더라고요. 만약 직위원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마찬가지로 직함 다 존칭 빼버립니다. 직위원이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확인되면 직위원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이런 말이 현역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바로 우리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자 전 법제처장이 제동을 예. 걸었죠. 예.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두고 또 예. 법관의 임명을 사법부가 하지 않는 예. 내란전담 재판부는 위헌적이다, 네. 위헌이다라고 예. 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진수 차관도 법무부 차관이지만 네. 이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네. 그게 야당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공무원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 입법부가 굉장히 도를 넘고 있는 행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전 차라리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추진해서 위헌 판결 받으면 아. 지금 이른바 내란 재판들 전부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 뭐 25명 기소하고 뭐 대통령 구속하고 하는데 전부 다 풀어주고 전부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맛을 봐야지만 이 사람들이 아마 정신 차릴 겁니다. 이렇게 헌법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불편해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 오만함과 이 법도 없는 이런 무법적인 조치들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직위원 판사가 내심 윤석열 대통령 유죄의 심증이 자꾸만 굳어지는 걸 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김용민이 나서서 너 유죄 안 때리면 너 처벌할 거야. 협박이죠. 그러면 이제 유죄 정말 못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걸 되게 걱정하는데 예. 오늘 추경호 대표의 이 영장 기각되는 거 보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논의를 하지만 사법부 안에서의 그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 또 무슨 얘기 하나 보다 또 무슨 뭐 법안 추진하나 보다. 그런데 대대로 자리 잡혀 있었던 민주주의의 이 사법부의 원칙이라는 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굳건한 사법부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뭐 되게 아주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우리 이인 총장님은 굉장히 점잖게 이걸 마치 저쪽에서 아주 마구잡이로 공을 던졌는데 커튼처럼 탁 그걸 안아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뭔 뜻입니까? 저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우리는 고급하게 나오자.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김용민이 현역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네, 네. 이게 국회에서 한 발언이 아니고 네. 사사로운 방송에 나가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면책 특권에 해당되는 발언은 아닌데 이렇게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현역 판사를 협박을 하면은 그러면 형법 283조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금고 이상이면 형법에 의한 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박탈형도 되거든요. 좋은 포인트네요.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밖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협박죄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판결에 영향을 그럼 미치는. 누가 만약 고소를 하면 네, 네. 이게 이제 재판에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군요. 네, 네. 지금 시청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 빨리 고소를 좀 하라고. 왜냐하면 네. 제가 찾아봤더니 이수진 의원이 예.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증언을 문제 삼아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가 협박죄로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대요. 네, 네. 그 비슷한 맥락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하든 시민단체가 안 한다면은 저희 당에서 하든 네. 이런 거는 해야죠. 그래서 법의 판단을 받게 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떠들지 못하게 네. 이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은 더 심한 말 하겠죠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네. 그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김용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뭔가 항의 소란을 벌였다 해서 그 변호인들 수사에서 처벌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번 것도 아니 같은 서울중앙지법이에요. 한쪽은 이진관 판사고 이번에는 지규현 판사예요. 방도 같은 층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판사가 모독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대통령인데. 같은 판사가 아니죠. 그분들은 우리 편 판사. 아까 얘기했잖아. 빛의 판사와 어둠의 판사가 딱 나눠져 있다니까 세 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었네. 빛의 판사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빛의 판사, 어둠의 판사. 어둠의 판사.
아무튼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는 칼럼을 써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사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징계를 요청을 하고 또 법원 행정처도 반발을 했는데 왜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한 것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법 왜곡죄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법 왜곡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총장님? 이 뭐 지금 이제 판검사들이나 법무부나 경찰 등에서도 이 법 왜곡죄가 금년 말 이전에 가령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는 판사, 검사, 경찰들에게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다. 근데 법 왜곡죄가 도대체 뭐예요? 법을 왜곡하는 죄가 그 법이 왜곡되거나 위반되면 그 안에 처벌 조항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형사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뭔지 내용은 아는데 네. 대체 법 왜곡죄.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시 말해서 그거예요. 네.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처벌죄. 그거죠. 네.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결과가 다르면 너 안 돼 죄. 어둠의 자식들은 어두운 곳에 있어. 예, 결국 이제 지기현 판사를 지금 겨냥해서 하나의 법을 만든 건데 국회의원은 네. 한 명의 특정 사례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국민 대다수 보편의 어떤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네. 국민에게 적용이 돼야 될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인 거잖아요. 네. 그 본분을 좀 잊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좀 유감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사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본인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일당 이례적으로 항소 자제했던 그 사례처럼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당연히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수사기관이 법원한테 자료를 넘겨준 시각과 다시 돌려받은 시각이 그게 이제 피고인이 봤을 때 24시간이냐 아니면 날로 따졌을 때 72시간이냐 이거를 처음으로 재판에서 따져봤다라는 건 아닙니까? 네. 그걸 적용해 보니까 피고인한테 불리하니 지금까지 관행대로 되었었던 그 시간 말고 이제 날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을 했었던 건데 관행을 뒤집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판해서 실증적으로 따져본 건데 그걸 가지고 뭔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을 했다, 유리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독재적인 발상인 거죠. 결국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인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모든 재판 결과는 네. 한쪽으로 다 수렴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 왜곡죄로 이제 기소하게 되죠. 그 네. 검사를. 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민주당의 불리한 판결 결과가 나오면 또 이 사람도 이제 법 왜곡죄로 이제 그 기소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 또 재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판사도 이제 또 법 왜곡죄로 맞아요. 이제 또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어떤 그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제 항소 못하게 하는 거죠. 항소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재판 결과는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다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영구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